중국이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중국 전투기가 우리를 공격하려 했다며 전 세계에 호소했는데 중국이 무전 녹음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한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다 통보했는데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레이더를 겨눴네 안 겨눴네. 사전 통보했네 안 했네. 둘 중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무려 9대가 동시에 우리 영공 근처까지 침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동안 우리 하늘은 양쪽에서 동시에 뚫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무전 공개로 역시나 더 믿을 수 없게 된 두 나라의 사건.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겨눴다는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뤘던 바로 그 라곤 사건이죠. 지난 12월 초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일본 오키나와를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항모에서 이륙한 제-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했죠. 오후 4시 32분 그리고 6시 37분 정확히 두 번입니다. 사격용 레이더를 겨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를 조준하고 있다. 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투기끼리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죠. 일본은 다음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극히 위험한 도발이다. 이건 사실상 공격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항적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어디서 날아왔고 언제 일본 전투기에 접근했는지 정확한 시간과 위치까지 다 공개했죠. 그리고 극히 위험한 도발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중국 위협론, 전쟁 직전 상황, 동아시아 긴장 고조, 제목들이 쏟아졌죠. 일본 국내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미쳤다. 이건 선전포고 아니냐.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본, 가해자는 중국. 일본이 먼저 프레임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뒤 중국이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갑자기 무전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중국 해군 난창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스즈나미함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었죠. 들어보니 이런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우리 항모 훈련을 진행한다. 이 구역에서 훈련한다. 일본 메시지 받았다. 중국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다 통보했다. 일본이 메시지 받았다고 대답까지 했다. 안전하게 쇼를 하려고 미리 알려준 건데 정작 일본 전투기가 먼저 우리 훈련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그걸 추적했을 뿐이다.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중국 환구15, 글로벌 타임스 같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사실을 왜곡했다.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죠. 같은 하늘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우리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눴다. 극히 위험한 도발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사전에 통보했는데 일본 전투기가 먼저 우리 구역에 들어왔다. 우리는 추적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먼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프레임을 가져간 걸까요? 그런데 바로 같은 날 우리 하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7대, 중국 군용기 2대, 총 9대가 동해와 남해 상공, 우리 영공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공 바로 가장자리까지 접근한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즉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전투기로 추적 비행을 하며 대응했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누가 먼저냐, 누가 피해자냐 싸우는 바로 그 순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우리 하늘 가장자리를 동시에 두들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싸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과 일본,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 하늘까지 동시에 두들기는 걸까요? 먼저 중국의 속셈을 봅시다. 중국은 지금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가장 먼저 출격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를 디귿자 형태로 에워싸며 훈련을 한 겁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남동쪽, 동쪽, 북동쪽으로 돌면서 섬을 완전히 포위했죠. 전투기와 헬기를 100회 이상 띄우며 우리가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중국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안전하게 쇼를 하자. 우리 힘을 보여주되 일본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게 미리 알려주자. 그런데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2%로 올렸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적 기지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원법을 가진 나라인데 갑자기 군대를 키우고 전쟁 준비를 한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중국 위협론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사전 통보를 했든 안 했든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순간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극히 위험한 도발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잡았죠. 중국이 이틀 뒤 무전 녹음을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이미 중국이 도발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죠. 일본이 먼저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우리 영공 근처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주변만 두드린 게 아니라 한국 주변까지 동시에 두들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반응을 봅시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지역 안정과 항행 자유를 훼손한다. 일본 편을 확실히 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노린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면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포위하려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죠. 양쪽 다 자기한테 필요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있고 다른 쪽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러 일본과 한국 하늘을 동시에 두드리면서 한미일을 한 줄로 세우게 만드는 명분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누가 피해자냐 싸우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우리 하늘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레이더를 쐈네, 안 쐈네. 교신 기록 까자 하니까 국가 기밀이라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봤죠? 바로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수법입니다.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북한 어선 조난 구조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초계기 한 대가 아주 낮게 날아오며 우리 군함 위를 맴돌았죠.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초계기에게 너무 낮게 날고 있다. 멀리 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음날 바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함이 우리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쐈다. 극히 위험한 행위다. 일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레이더를 쐈다. 이건 공격 의사 표현이다. 똑같죠? 지금 중국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중이었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고 우리는 경고만 했을 뿐이다.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증거를 요구하니 기밀이라고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했죠. 국제 언론에 먼저 프레임을 뿌린 건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당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쓰던 먼저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이 이번엔 중국 앞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한국은 그때 방어만 했습니다. 우리는 안 쐈다. 증거 내라. 이 정도였죠.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무전 녹음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사전 통보했고 일본이 메시지 받았다고 답했다는 증거를 냈죠. 하지만 이미 프레임은 일본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중국이 증거를 내놨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중국이 도발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죠.
일본이 먼저 발표하는 자가 유리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 반응을 봅시다.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쓰던 수법, 이제 중국 상대로 그대로 돌려준다. 둘 다 도둑놈이다. 누구 편도 안 든다. 레이더 공방 보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함 생각난다. 시청자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양쪽 다 못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가장 먼저 겪어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레이더 공방, 독도 영유권 주장, 경제 보복, 우리 영공 근처 침범까지.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상대로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원본을 돌려 쓰고 있는 셈이죠.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싸움 구경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겪고 먼저 배운 패턴이 다른 나라에게 복제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복제된 패턴이 다시 우리 한을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복잡한 하늘을 제일 오래 버텨온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중국한테 레이더 공방을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를 다 합쳐서 수년 동안 상대해 온 겁니다. 12월 9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우리 영공 근처까지 들어왔을 때 한국 공군은 즉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추적 비행으로 대응했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수백 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거의 매달 우리 영공 근처로 들어옵니다. 때로는 함께 오고 때로는 따로 옵니다. 일본 전투기가 우리 영공 근처로 오는 경우도 있죠. 독도 인근에서 특히 자주 그럽니다. 한국 공군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레이더로 포착하고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하고 추적하고 이 모든 게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침범 속에서 쌓인 실전 노하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판을 누구보다 먼저 제일 많이 맞아본 겁니다. 시청자들 댓글을 다시 봅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잊지 말자. 역사는 도돌이표다. 다시는 수탈당하면 안 된다. 자주국방, 해군력 더 키워야 한다. 시청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또 당할 순 없다는 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우리 자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정찰 자산을 확충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방공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해상공중 감시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판을 누구보다 먼저 제일 많이 맞아봤습니다. 일본의 먼저 피해자 되기 수법도 겪어봤고 중국의 사전 통보 명분 쌓기도 겪어봤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침범도 수백 건 막아냈죠. 이제는 맞으면서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배운 걸 토대로 미리 준비하고 우리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 레이더 공방, 무전, 녹음, 프레임 싸움의 교보는 사실상 한국이 피로 써놓은 실전 기록입니다. 2018년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던 그 경험이 지금 중국이 일본을 상대하는데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써먹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새우등이 아닙니다. 판을 읽어주고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했고 그래서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중국 편을 들 필요도 일본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 이해 당사자일 뿐입니다. 중국이 사전 통보를 했든 일본이 먼저 피해자가 됐든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둘 다 우리 주변에서 싸우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의 운명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시청자들 댓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잊지 말자. 역사는 도돌이표다. 다시는 수탈당하면 안 된다. 과거 사례와 비춰봐도 중국도 일본도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2018년 우리한테 레이더 쐈다고 우겼습니다. 증거 요구하니 기밀이라며 거부했죠. 그 똑같은 수법을 지금 중국한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은 사전 통보했다며 무전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중국 군용기는 우리 영공 근처까지 와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둘 다 못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뿐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레이더 기록, 교신 기록을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먼저 발표하는 자가 유리하다는 걸 우리도 배웠습니다. 다음번엔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우리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해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군 감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정찰 자산을 확충하고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이 모든 게 더 강해질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중국 군용기가 오든 러시아 군용기가 오든 일본 전투기가 오든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프레임을 잡든 중국이 사전 통보를 했든 과거를 거울 삼아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대국 싸움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교훈을 따라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서로 누가 피해자냐 싸우는 동안 우리 하늘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던 그 수법이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중국도 일본도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배운 교훈,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우리 기준으로 판을 읽는 나라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공방,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주국방의 길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